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든든하게 오늘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이상하게 시작하자마자 인테리어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네. 시가가 갭상승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대다수가 지금 하락 전환 혹은 음봉 전환 혹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정책 수혜일 수는 있는데 오늘의 윗꼬리 때문에 불안합니다.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OX 의견 주시죠. 더 들고 가보자. 사실 오늘 윗꼬리만 아니었어도 그냥 무조건 들고 갈래 했을 텐데 이게 하필 상승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신 거거든요. 오늘 윗꼬리하면 무조건 들고 갑니까? 저는 양봉은 무조건 고예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의 기대감들 네. 충분히 이게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이제 같이 볼 것이냐 달리 볼 것이냐 좀 고민이 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인테리어주들은 하락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들은 바로바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혹은 주택 공급 증가가 인테리어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제 현대 리바트이기 때문에 저는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네. 개인 시장에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한 것도 있지만 기업 간 P2B 방식으로 상당히 시장을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 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도 조금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였기 때문에 그래도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계속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준 현대 리바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조일 알루미늄을 포함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가격 상승에 알루미늄주 들고 가봐도 괜찮을지 OX 의견 확인해 보죠. OX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사실 그 알루미늄 가격 그 관련주들이 옛날에는 그냥 알루미늄 가격만 보다가 한때 알루미늄 박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같이 올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 더 들고 가자라는 거는 가격만 본 거예요? 다른 요인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슈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테마주 형식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루미늄, 철강, 리모델링, 인테리어, 아니면 중소형 건설주, 로봇주 계속적으로 순환으로 계속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승력이 강하게 꺾이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변동성만 크게 주면서 출렁출렁되면서 가격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이번 호주의 러시아양 이 알루미나 수출 금지 이후 알루미늄 가격이 3주 만에 크게 뛰면서 다시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 박제까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이슈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으로서 가격만 좀 강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시세는 살짝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26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이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 저항으로서는 2,720원, 2차 저항으로서는 2,930원 정도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현재 구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알루미늄 가격 인상과 관련한 이슈로 접근해봤다. 의견해 주셨고요. 반면 꼭 우리가 손절가라든가 목표가 가격은 지켜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유창희 대표님은 X인데 어떤 면에서 매도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우상향 기조를 좀 잘 가는 섹터는 약간 그 필수 소비재 쪽, 에그플레이션, 식재료 관련된 쪽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관련돼서 나머지 원자재 관련해서는 좀 급등락이 좀 연출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연속성을 띄기가 좀 담보를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 나오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급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도 살펴볼게요. 오늘 주가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데 수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최근 국내 뭐 조선사들, 해운사들 흐름 좋거든요. 삼성중공업 수주 랠리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OX 의견 주시죠. 이번에도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많이 들고 계셨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무거운 종목으로 생각했지만 요즘에 갈 때는 또 잘 가거든요. 네. 이런 중공업 관련주들이 어떤 면에서 좋게 보시는지 들고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뭐 턴어라운드죠. 조선주들을 계속 좋게 말씀드려 왔는데 뭐 현대중공 오늘 3% 정도 올라오면서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다른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저는 점진적인 상승세에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실적보다 연말 실적 또 내년 실적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또 유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신규 수주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은 저는 뭐 한 개 종목은 계속 안고 가셔야 된다. 그것이 뭐 현대중공업이 대장주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삼성중공업도 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해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 네. 조선주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오입니까? 아니면 삼성중공업에만 해당되는 의견이십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8년 만에 최대 수주를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적자 구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2021년 적자가 이제 유지가 된 이유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그리고 재고자산 드릴십 평가 손실 등이 반영이 되면서 기록을 했고 그 적자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산 규모가 현재 그 자본 총계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의 전망과 그리고 회사의 언급에 따르면 한 내년 1, 2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상승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내년 정도 되면 자본 총계가 대략 한 6조 원 정도 수준,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 5조 원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 이 수주 상황만 잘 유지가 된다면 현재의 이 시가총액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본격적인 주가 턴라운드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폭넓게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갖고 있다. 두 분의 관점이 여기서는 통했습니다. 오로 일치되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월요일장 마감도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종가에 매수할 수 있는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려볼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반사이익과 양자 컴퓨터 시대의 보안. 뭔가 양자 컴퓨터 시대 하니까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네.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보안 문제가 슬슬 대두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게 저평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단골 손님 갖고 오셨고요. 반사이익, 어느 쪽의 반사이익인지 정도만 힌트 주시죠. 네. 지금은 자체 모멘텀은 올라가는 기업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전쟁이든 아, 맞아요. 원자재든 뭐든 남이 안 좋아야지 혹은 다른 쪽에 어디 문제가 생겨야지 본인의 사업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공급망 충격 이런 이슈에 조금 관련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쟁사 혹은 뭐 다른 업종의 피해가 나에게는 수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마감에 산다 종목 열어보죠. 한세실업과 코이버를 갖고 오셨는데 최근에 이 의류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게 중국 시장이 계속 걸림돌이 그쵸. 됐거든요. 한세실업은 괜찮습니까? 당연히 괜찮죠.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의류주들은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EM, ODM으로 생산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느냐. 근데 판매를 하는 것은 약간 중국 소비주에 좀 묶이는 부분들이 있고, 생산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공급망 충격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좀 가져가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면 소비자 우위가 아니다 공급자 우위다 보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가격을 조금 조절하기가 좀 그 정도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EM, ODM 업체들이 상당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부담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고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재고 부담, 그러니까 생산이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노동력이 감소하는 부분들인데, 뭐 아시다시피 의류 생산은 노동 집약 사업 아니겠습니까? 산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화를 만들든 생산을 하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국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생산 공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하고 역행하는 게 코로나 대응이에요. 오늘도 뭐 상하이 관련해가지고 좀 봉쇄 조치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도 상당 부분 그 의류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이런 그 경제 봉쇄가 계속해서 좀 장기되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 라인이 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한세 실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국과 코로나 그 봉쇄 조치로 인해서 네. 소비주들, 예를 들어서 F&F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을 했지만 납포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 올라오는 것은 그 반사이익을 충분히 기대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가격 전략은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 신고가 패턴을 간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세실업을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보안에서 그 많고 많은 보안주 중에 코이버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들고 오신 이유가 네. 있다면요. 네, 코이버가 일단 지난 1월 달부터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했고요. 많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상승 구간마다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129자리의 암호를 소인수 분해로 풀었을 때 일반 컴퓨터 1600대를 연결해서 8개월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돼버리면 몇 분 만에 풀리기 때문에 현재 이 암호 체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통신 업체들이 이 양자 보안 통신을 본격적으로 실증을 거치고 또 상용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T가 서울 부산 490km 구간에 이 양자 암호 통신 설비에 대한 설비를 구축을 하고 품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장비가 코이버 장비, 우리넷 장비, 아리안 장비 등이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이 도시바의 디지털 솔루션즈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통신을 구현을 해서 이 실증 작업이 4월 15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결과치만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양자 암호 통신 장비 회사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품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LG U+와 2020년에 이 크리토랩 그리고 코이버와 함께 이 광정성 장비에 장착되는 양자 암호 내성 암호화 모듈을 현재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KT와 LG U+의 이슈가 충분히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이 양자 암호화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이제 진행이 된다면, 지금껏 좀 상당히 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던 코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전년도 영업이익을 보면 그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지금 7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산 1,594억 대비 지금 부채가 314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본연의 자산에 비해
부채가 적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 1,28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894억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 장비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9,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는 폭넓게 여러분들이 좀 겁먹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 끊임없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암호통신이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13,000원 정도는 너끈하게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13,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 봤고요. 사실 좀 힘이 빠지는 게 오후장에 다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들은 무엇인고 봤더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 성장주들의 부진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코스닥에서 유독 많이 빠지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유창희 대표님 장 마감 전에 살짝 언급해 드려볼까요? 네, 뭐 저는 뭐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코스피도 일단은 뭐 강보합권, 뭐 시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흔들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이슈가 좀 부재해지고 있죠, 갈수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정치 뭐 관련된 이슈도 좀 줄어들고 있고, 또 해외 시장도 미국은 좀 상승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증시가 좀 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부재하고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렸다. 오늘 근데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게 보험주들이거든요. 뭔가 하나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이 테마성 성향을 띠는 뭔가 섹터나 종목군으로 우르르 가는 듯한 모양새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지속적으로 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5, 6월 정도에 0.5% 정도를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미국장에서도 지금 보험 그리고 이 금융주들이 현재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장세에도 손해보험 쪽에서 상승력이 좀 일어나면서 생명보험까지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금리 인상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으로써 한 대략 우리 금융주들도 2년 정도는 느긋한 상승력이 일정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쉽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반기에는 괜찮지만 하반기에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2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희망의 끈은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83% 하락하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